네, 자, 오늘 저녁 방송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기 뭐예요? 증시가 크게 올랐죠. 코스피 위주로, 그죠? 오늘은 이제 미국이랑 이란이랑 이제 종전 협상 타결됐다는 얘기 나오고, 이제 바로 처음 열린 증시가 이제 우리나라, 일본, 호주가 되겠는데, 어쨌든 일본이랑 우리나라, 그 다음에 대만도 이제 급등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기업들이 주도했던 증시가 좀 강세를 보였고, 다른 나라들도 뭐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현재 시간 미국의 나스닥 미니 선물 네, 크게 오르고 있고요. 아, 잠깐만요. 지금 정확하게 수치가 예, 딱 2%, 나스닥 미니 선물 2% 급등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미국 쪽에 뭐 주요 지수들, 지표들 다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는 폭락하고 있고, 오늘 요것들 쭉 정리를 해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네. 네네.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씩 보죠. 오늘 오전이랑 뭐 오후에 이제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해서, 낮에 또 실시간으로 또 해드린 얘기가 있으니까요.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든지, 공개 방송, 오후 방송은 유튜브에는 없고, 그 사이트, 무서TV 홈페이지 보면 녹화 방송에 남겨져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자, 일단 보시죠. 일단 뭐 종전을 했는데 대신에 좀 주의할 게 좀 있어서, 그런 것도 오늘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도움 좀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일단 오늘 이제 증시 시작은 괜찮았어요. 왜냐면은 장 전에 발표가 났거든요. 그죠? 일단 지난주 금요일 날 뭐 다우지수 좀 올랐고 나스닥, S&P 500 소폭 상승 마감했어요. 왜냐면 종전 기대감 때문에. 네. 종전 기대감 때문에 상승 마감을 했는데 이제 이 상태에서 뭐 주말 동안에 이제 뭐 서명이 있을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근데 워낙 뭐 있을 거다 해놓고 아무 일도 없고 뭐 그런 일들이 이제 너무 많았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안 했어요. 아, 이번에도 뭐 되겠냐. 이런 부정적인 좀 그런 생각들이 많이들 지배를 했던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됐습니다. 이제 됐고, 그 덕분에 아침에 이제 여기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무려 이제 4%, 거의 5%예요. 4% 급등 출발해가지고, 그 상태 거의 그대로 끝납니다. 그래서 5.2% 급등 마감했고, 일본 니케이 지수도 4.99%, 뭐 얘도 사실상 5%죠, 그죠? 네, 급등 마감했고 여기는 시초가는 그리 높진 않아요. 시초가는 1%에서 시작했는데 끝날 때까지 계속 올라갔어요. 네. 그 다음에 중국도 오늘 플러스 1.6 상승 마감했고 대만도 오늘 크게 올랐죠? 2.78%. 전반적으로 이제 급등 마감을 했습니다. 현재 이제 미국의 나스닥 미니 선물도 2% 급등을 하고 있는데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네, 여기 보시면 미국 나스닥 선물 지금 2% 급등이죠. 네, 급등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미국 증시가 지금 급등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고 예상이 아니라 예고가 되고 있는 거죠. 예고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주요 종목들 뭐 이런 것들도 대부분 급등 출발이 예상이 되는데 지금 S&P 쪽도 1.2%, 다우지수도 0.8% 상승 출발이 예상되고 특히 그 러셀 2000 지수 있잖아요. 이것도 1.6% 급등 출발이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국제 유가나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국제 유가가 지금 80달러예요. 80달러. WTI 기준으로 전일 대비 5% 급락해서 80달러 정도에서 시작할 것 같습니다. 80달러면 여러분들 고유가가 아닙니다. 예. 뭐 고유가 그러는데 80달러 때문에 고유가가 아니에요. 예. 보통 한 7, 80달러에서 많이 거래가 됐거든요. 그전에도. 그 정도는 고유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국제유가도 지금 많이 내려왔고 금이랑 은이 시간에 의해서 지금 각각 2%, 4%씩 오르고 있어요. 그러면 전쟁이 확실하게 끝난 게 맞죠. 그죠? 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제가 오늘 낮에 이런 얘기를 낮에 얘기했었어요. 낮에 얘기했는데 분명히 이란에서 딴소리 할 거다. 이란 쪽에는 이제 군부 그 강경 세력들이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 모르게 자존감이 되게 낮은 것 같아. 그래서 항상 이 짓거리를 해요. 자, 이거 보세요. 뭐냐면 그러니까 딴소리 하거든요.
미국이랑은 이제 협상을 했어요. 미국한테 이거 사실상 항복한 거거든요. 항복을 했어요. 항복을 했는데 지들이 승리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것도 뭐 이해가 안 가는 거지만 얘네들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 트럼프랑 얘네들 한 얘기가 또 달라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거짓말했다라기보다 얘네들이 거짓말하고 있는 누구한테? 자기들 국민들한테. 종전을 합의했잖아요. 종전 합의 조건 중에 가장 큰 게 뭐예요? 호르무즈를 지나가는 배들한테 통행료 걷지 마라. 그건 절대 안 된다. 맞잖아요. 응? 근데 이란은 계속 뭘 주장했어요? 통행료를 받을 거다. 이걸 주장했잖아요. 응? 근데 통행료를 받는 채로 끝나면은 트럼프가 전쟁을 일으킨 이유가 없죠. 그죠? 네. 그럼 뭐 트럼프가 바보지. 안 그렇습니까? 근데 아무튼 이제 트럼프는 얘기를 했어요. 여기 통행료 이제 못 받는다고. 거둘 생각 하지도 말라고. 그게 딱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자, 보세요. 미국이 호르무즈 통항 수수료 징수권을 인정했대요. 누가? 이란 매체. 음? 이란 매체에서 인정했대.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종전을 하는 조건으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는 배들한테 통행료를 걷는 거를 미국이 인정해 줬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음? 예? 그리고 해상 서비스다 그러면서 돈을 받는 걸로 했다는 거예요. 미국이 이걸 인정해 줬대. 이걸 믿으세요? 이걸 믿으면 바보지. 네? 그러니까 이런 기사를 갖다가 이 우리나라 쓰레기 언론들이 갖다가 막 보내는 거예요. 또 인정 올리는 거예요. 이란 매체 이름에. 네? 카이로에 계신 김상훈 기자께서 카이로에 있어요. 이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란 근처도 아니고 이란 매체 여기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기사를 쓰는 거예요. 이런 거 쓰지 마 그냥 사람 헷갈리게 하지 말고 이게 뭐라고요? 이란이 미국한테 항복을 했는데 쪽팔리니까 자기 국민들한테는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쪽팔리니까. 그거예요. 네? 아시겠죠? 이런 기사 보면서 뭐 트럼프 미쳤구나 뭐 댓글 보니까 가관도 아니야. 이 기사를 믿는 사람들이나 이해가 안 가요. 이런 기사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응? 많이 나올 거라. 아시겠죠? 그러니까 종전된 거는 맞아요. 끝났어요. 다만 19일 날 서명이니까 그 사이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방금 보여드렸던 저런 기사는 그냥 쓰레기 기사들이니까 보지도 마세요. 아시겠죠? 예, 예.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중앙일보 망했던데 그 얘기 이따 시간 나오면 얘기해 드릴게요. 중앙일보가 망했더라고요. 쓰레기 언론사 중에 하나죠, 그죠? 조중동 중에 하나잖아, 그죠? 뭐 조중동만 쓰레기했습니까? 그 중에 하나 망했어. 동아일보하고 조선일보도 좀 망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한겨레, 경향신문 마찬가지로. 이것들은 뭐 언론사들이 아니니까, 그죠? 네. 저희 이따 시간 나면 얘기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종전 이후에 어떤 게 중요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뭐가 중요하겠어요? 여태까지 주도주가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낮에 얘기는 좀 해드렸는데 여기 저녁방송 보신 분들 위해서 한 번 더 얘기해드리면 스페이스 X라고 이게 상장을 했거든요. 금요일에 상장했는데 아주 성공적으로다가 데뷔를 했어요. 그래서 공모가가 뭐 135달러였나? 그랬는데 시초가가 150달러에서 형성을 했고 그죠? 네. 시초기 뭐야 공모가 대비 19% 급등해서 160달러에 끝난 거예요. 뭐 성공적으로 데뷔한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쪽에 반도체 쪽 돈들이 이쪽으로 가는지를 잘 보셔야 돼. 다만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뭐 4%, 5%, 6%씩 올랐잖아요, 오늘 그죠? 네.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종전이 딱 되고 나서 미국 증시가 열린 게 아니라 종전이다 해놓고 우리나라 증시가 먼저, 우리나라랑 한국이 먼저, 일본이랑 한국이 먼저 열린 거예요. 미국은 종전 타결 그 소식 이후에 오늘 열리는 거. 잠시 뒤에. 그지? 네. 그래서 어쨌든 그 지금 보니까 오늘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반도체 주들이 급등을 해서
지수를 끌어올린 게 맞아요. 일본도 보시면은 뭐 키옥시아 홀딩스 이런 게 11% 급등했거든요. 네, 반도체가 주도한 게 맞아. 음. 그 지금 미국 쪽에 그 반도체주들 시간대를 체크해 보니까 네, 그쪽도 급등 나올 것 같아요. 네. 뭐 아시아에서도 반도체주 급등 나왔으니까 미국도 당연히 급등하겠죠, 그죠? 어쨌든 뭐 빅뉴스가 나왔잖아요, 그죠? 빅뉴스가. 그래서 빅뉴스 이게 나오면은 보통 이제 하루 이틀은 이제 그 재료를 움직여요. 보통은 짧으면 하루, 길면 이틀. 어차피 하루 이틀이면 끝나더라고. 네. 근데 그동안에 이제 전쟁 동안에 이 키옥시아 홀딩스가요. 2월 말 전쟁 터졌을 때 한 2만 엔이었거든? 2만 엔? 근데 지금 9만 엔이에요. 그러니까 전쟁 중에 4배가 올랐어. 이 말이 안 되잖아. 전쟁 중에 4배가 올랐어. 이게 뭐 방산주도 아니고, 그죠? 이미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 있는 애가 세상에 4배가 더 오른 거예요. 전쟁 터지고 나서. 이거는 말이 안 되거든.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것도 보면은 전쟁 터진 게 여기란 말이죠. 오늘 반도체 주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2월 말이 어디예요? 여기. 음, 여기네. 그때 가격이 대충 얘기할게요. 한 400불이었어요. 근데 지금 1000불까지 갔잖아. 그러면 한 2.5배 올라간 거거든요. 전쟁 중에 어? 말이 안 되는 거라니까. 전쟁 그렇게 큰 전쟁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어? 처음에는 뭐 반도체 저기 수급도 어렵다고 뭐 난리 치고 있잖아. 반도체 재료들 그죠? 네. 그러더니 뭐 잘만 가. 잘만 가는 게 아니라 이건 미친 거죠. 이런 식으로 폭주했거든요. 이거하고 뭐 여러 개 회사 더 있잖아. 인텔 봅시다. 이게 뭡니까 이게? 전쟁 전에는 한 45달러? 근데 이게 132달러까지 갔잖아요. 3배 갔네 대충. 그것도 한 달 동안. 이게 말이 되냐고. 네? 그죠? 근데 얘네들이 지금 또 신고가가 나냐 마냐 이제 뭐 그러고 있을 텐데 지켜봐야 돼요. 얘네들이 또 가는지 아닌지. 근데 못 가는 게 맞긴 해요. 근데 저도 지금 말을 이렇게 드리는 이유가 워낙 그냥 아직까지도 힘이 살아있기 때문에 신고가를 또 내면서 또 갈지 아니면 신고가만 살짝 내놓고 끝날지 지켜봐야 된다고. 아시겠죠? 그 전쟁 중에 얘네들이 되게 많이 갔다고. 우리나라 이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전쟁 중에는 원래 저렇게 못 가는 거예요. SK하이닉스. 전쟁 터지기 전에 얼마였어? 아, 대충 하자. 100만 원. 얘도 2배. 2배 상관 말이에요. 삼성전자 전쟁 터지기 전에 20만 원. 30만 원까지 왔으니까 거의 2배 가까이 상승.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네? 이미 엄청나게 올라와 있는 애가 쉬지도 않고 또 간 건데 쉬지도 않고. 아셨죠? 스페이스 X 쪽으로 돈이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미국의 반도체주 빼고 기존의 저기 M7 종목들 있죠? 걔네들은 상태 안 좋아요. 애플이고요. 꺾였잖아. 마이크로소프트 이래요. 메타 안 좋아. 그죠? 네, 어서 오세요. 네. 아마존 여러분. 그쵸? 네. 지켜보죠. 그리고 지금 그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 변화를 잘 예상을 하셔야 돼요. 미국의 금리 변화. 잠깐만요. 이제 미국이 트럼프가 정권을 잡으면은 정권 초기에 즉 권력이 좀 강할 때 원래 좀 시간 지나면 레임도고잖아요. 그래서 권력이 강할 때 전쟁을 한 번씩 하더라고. 트럼프 일기 때는 뭐였어요? 무역 전쟁. 중국과의 이제 무역 전쟁을 했고 지금도 중국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중국한테 관세를 때려놓고 중국이 이제 문어 다리를 지금 하나둘씩 끊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베네수엘라도 끊었고 이란도 끊었죠. 네. 네,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잠깐만요. 하나 보여드릴게요. 트럼프가 전쟁을 처음에 일으킨 다음에 그 다음에는
금리 인하를 쫙 해가지고 경제를 좀 좋게 만들거든요. 이게 뭐냐면 트럼프 1기 때하고 2기 때 연방기금 금리 변화거든요. 이걸 잘 참고를 해보세요. 트럼프 1기는 2017년부터 2021년 1월까지예요. 처음에 금리가 올랐었어요. 여기 보시면 사회 금리가 쭉 오르죠. 이때 오바마 정권에서 이제 임명했던 이름 뭐였더라? 그 여자인데 나중에 바이든 때 재무장관 했던 사람. 그 사람이 이제 금리를 계속 올렸어요. 트럼프가 올리지 말라고 했는데 금리를 올렸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그 당시에 직접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임명을 합니다. 말 더럽게 안 듣더라고. 근데 또 올리는 거야, 그 사람. 트럼프가 금리 인하라고 하는데 계속 올리더라고. 그러다가 여기에서 미중무역 전쟁이 뻥 터졌어요. 그러니까 그 제롬 파월이 그 당시에 놀래가지고 금리를 막 낮추더라고. 왜냐면 그때 증시가 막 폭락하고 난리도 아니었거든.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난리 났었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미친 듯이 막 금리를 또 인하하더라고 또. 금리 인하하죠. 금리 인하하게끔 트럼프가 만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뻥 터졌죠. 그래서 제로금리, 사실상 제로금리까지 가가지고 이때 증시가 폭등했던 거예요. 음? 근데 이제 트럼프 여기 보시 21년에서 25년을 다 넘어가죠. 왜? 중간 4년은 요 사이에 4년은 이제 바이든이 했잖아요. 그죠? 그 사이에 이제 그 미친 바이든이 금리를 이만큼 올려놓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올린 금리를 제롬 파월이 한 번도 안 내려줬어. 금리를 한 번도 인하 안 했어. 사람들은 자꾸 트럼프가 정치적으로 미 연준을 뭐 괴롭힌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웃기지, 그건 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틀린 얘기는 아닌데 거꾸로 제롬 파월은 왜 금리를 인하를 안 하고 있었을까요? 예, 그놈도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안 내린 거예요. 왜 그 얘기는 안 하냐고, 나쁜 놈들. 응? 트럼프도 정치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하려고 괴롭힌 거죠. 물론 이제 제롬 파월이 끝까지 안 해줬지만 그 사람이 안 해준 이유도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금리 인하를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했어. 근데 최근에 이제 막 뭐 국채 금리, 국채 채권 금리 있죠? 네. 미국 채권 금리 막 급등하고 막 그랬잖아요. 막 오르고 기억 안 나세요? 5% 넘었다고 막 난리지고 막 그랬잖아요. 최근에. 또 지금도 조용하죠, 그죠? 네. 그러면서 이제 연준 의장이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제가 우리원들한테는 얘기를 했었어요.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적이 없고. 근데 요즘에 나오는 뉴스가 뭐였냐면 전쟁이 좀 안 끝나고 약간 좀 답답한 흐름이었죠. 왜 빨리 끝났지 좀. 끝날 것 같은데 이게 뭐야. 막 이러고 있었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때 언론에서 나오는 뉴스가 뭐였냐면 계속 그런 거였어요. 미국은 올해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이런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 인상할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게 아니고 인상하라는 식으로 계속 압박하는 그런 기사들이 특히 우리나라에 많이 나왔어요.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괴롭히는 거지. 미 트럼프가 새로 임명한 미 연준 의장을 괴롭히는 거거든요. 금리 인상하라고. 응? 하라고. 이유는 뭐예요? 전쟁이 안 끝나니까. 그래서 물가가 비싸니까 어쩌저쩌고. 그럼 최근에 뭐 CPI하고 PPI 발표된 거 가지고 말이 많았잖아요. 높게 나왔다고. 금리 인상이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래서 이제 금리를 올해 전쟁 터지기 전에는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70%가 넘었었어요. 전쟁이 터지고 전쟁이 길어지면서 그 뭐예요? 전쟁이 사실 그렇게 긴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게 나중에 드릴게요. 전쟁이 지금 딱 뭐 휴전 기간 포함해서 106일 만에 끝났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안 끝나니까 금리 인하가 아니고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70%가 넘었다고. 페도치 툴에 따르면. 네. 근데 이제 휴전 아니 이제 종전 선언 딱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금리 인상 가능성이 확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5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이해가세요? 국제유가가 아직
80달러대 있을 때 그렇게 떨어졌단 말이에요. 유가가 지금 80달러 깨트리고 70달러대까지 내려오죠? 어떻게 돼요? 70달러면 여러분들 고유가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환율이 높아서 기름을 비싸게 사오니까 지금 저걸 못 풀고 앉아 있는데 70달러 되면 비싼 게 아니라니까. 100달러 이상일 때도 많았어요. 응? 환율 때문에 그런 거지, 지금 우리나라. 근데 어쨌든 이제 그 금리 인하 가능성이 계속 높아지겠죠. 그럼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빠르게 회복이 됩니다. 이 당시에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이때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증시가 완전히 진짜 초전 박살났었어요. 코로나 때 박살났겠죠? 근데 금리를 인하해 주니까 지수가 바로 그냥 솟구쳤어요. 자, 그거 봅시다. 네. 여러분들 요즘에 그 중소형주 들고 있다가 마음고생들 많이 하셨잖아.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죠? 네. 이렇게 보여드리겠다. 자, 보세요. 네, 미국부터 볼까요? 미국의 나스닥 지수. 여러분들 그 미중무역 전쟁 기억하시는 분도 있고 기억 못하시는 분도 계시죠? 2018년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벌써 8년 전이라서 모르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나스닥을 보여드릴게요. 나스닥이 자, 잘 가고 있었어요. 어떻게? 랄라랄라 잘 가고 있었어요. 그 누구야? 그때 미국의 쓰레기 언론들이 그랬거든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안 될 거라 그랬어. 무조건 힐러리가 될 거라 그랬는데 트럼프가 됐거든요. 그래서 당선됐어요. 그때부터 저주를 퍼붓더라고. 미국은 망할 거래. 트럼프 때문에 망할 거래. 근데 트럼프 당선 효과로 증시가 이만큼 더 올라요. 오른 상태에서 트럼프가 취임을 했거든요. 취임한 게 여기요. 취임하자마자 그때부터 미친 듯이 올라갑니다. 쫙 올라가요. 그 당시 한국에서는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문재인 정부가 이제 됐죠. 그죠? 근데 문재인 정부가 이제 들어섰는데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나라 망할 거다.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때. 주식시장 망할 거다. 근데 미국도 이제 트럼프라서 망할 거다. 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삼성전자인데요.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랄라랄라라 올라갑니다.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똑같이 랄라랄라라 올라갑니다. 계속 갔습니다. 망이 뭘 망해. 잘 갔는데. 코스피 지수 급등했고요. 코스피 지수가 딱 상승이 끝나자마자 코스닥이 미친 듯이 갔죠. 그 당시에 바이오, 셀트리온 제약, 그 당시에 뭐야, 그 신라젠 이런 거 엄청나게 많이 갔지. 그 당시. 예? 미친 듯이 갔어요. 그렇게 잘 가다가 트럼프 아저씨가 6월 달에 이 중국과 뭘 시작해요? 미중 무역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 보여드릴게요. 지금 삼성전자로 봤고 코스닥이 나중에 미친 듯이 올라갔다니까. 대형주가 할 때 안 가고 힘들어하다가 나중에 미친 듯이 폭발했어요. 폭발. 우리 왜 저기 분노 폭발하듯이 막 으악 하면서 이제 막 3개월 만에 막 5배, 10배 가고 막 그랬어. 소형주들이. 분노 폭발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정치권에서는 이제 조만간 북한이랑 통일될 것처럼 북한 돼지를 끌어안고 막 그랬었죠. 그 당시에. 그죠? 네. 통일될 것처럼. 냉면 먹어가면서. 네. 저는 북한을 싫어하진 않아요. 근데 북한의 돼지는 싫어요. 네. 북한에서 나홀로 뚱뚱한 사람이잖아. 네. 북한에서 뚱뚱한 사람 보신 적 있어요? 북한 TV를 보면은 절대 안 나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뚱뚱한 사람. 딱 한 사람 있죠. 수염 기른 사람 보신 적 있어요? 응? 북한 관련된 영상 보시면서 수염 기른 사람 보신 적 있냐고? 수염. 없어요. 할아버지들도 수염 안 길러. 왜 그럴까요? 법적으로 못 기르게 돼 있답니다. 최고 존엄만 백두혈통만 수염 기르게 돼 있다. 저도 나중에 알았어요. 아, 그래 수염 기른 사람이 없었구나. 없어요. 어쨌든 나쁜 놈들이잖아. 그놈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북한이랑 끌어안고 막 난리지고 막 그러면서 이제 뭐 이 당시에 저기도 많이 갔죠. 그 뭐야, 대북주들. 근데 그러다가 이제 대북주가 딱 6월 12일 날 불어 꺾였어요. 왜? 그때 저기
어디에요? 베트남이었나? 싱가포르였나? 싱가포르에서 처음 만났나 그때? 싱가포르야 베트남이 헷갈린다. 처음에 만난 게 싱가포르죠. 거기서 만났는데 별로 성과 없이 끝났잖아. 그러면서부터 그리고 나서 딱 그 타이밍에 미중 무역 전쟁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무너져 내렸거든요. 이렇게. 가면 갈수록 막 서로 막 반세 막 치고받고 싸우더라고. 예? 폭락하고 아수라장이었어. 이때 이만큼 빠졌어. 코스닥이 900포인트까지 갔었는데 600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박살나는 거예요, 지금. 지금도 지수가 이만큼 빠져서 힘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빠졌다니까. 그 당시에도 저는 우리 회원들한테 한 종목도 손절시키거나 그런 적 없었어요. 코로나 때도 한 종목도 손절 안 시켰다니까. 이 당시에는 물타기도 하는 얘기도 안 했어요. 그냥 생으로 다 회복시켜서 다 수익 내고 팔고 나왔다니까. 생으로. 근데 지금은 이제 하라고 그래요. 이때는 물타기 절대 금지였어요. 왜 물타기를 하냐고. 그때랑 지금의 스타일이 약간 바뀐 건데 지금은 좀 제가 하라고 그래요. 그 당시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왜냐면 회복도 되게 빨리 됐어. 이것도 다 이기고 나왔다. 근데 딱 이렇게 폭락을 하고 나스닥을 보여드릴까요? 나스닥이 바닥을 좀 늦게 찍긴 했는데 나스닥 지수 이걸 봅시다. 오늘 이것도 잘 가고 있었죠? 잘 가는데 나스닥은요 2018년 6월달 이후에 좀 올라갔었어. 올라가다가 10월쯤에 난리를 친 거예요. 그쪽에서. 그때 나스닥 지수 이렇게 빠졌어. 쭉 빠지더라고. 그때 이걸 보고 제롬 파월이 기겁해가지고 금리 인하한 거예요. 이거 보고 기겁해가지고. 트럼프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사실. 그리고 나서 시원하게 계속 가죠. 응, 계속 간다니까. 갔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터졌죠. 그것도 이제 시원하게 쭉 뺐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금리 인하 미친 듯이 했지 뭐. 이때. 그래서 떼돈 벌었잖아. 그 당시에 그래서 2018년도에 돈을 많이 벌었어요. 저희 방에서. 2019년도에는 많이 번 건 아니고 좀 벌었어요. 2020년하고 21년도에는 엄청나게 많이 벌었어요. 간다니까. 이걸 믿으시면 돼요. 그때는 나스닥 위주로 많이 갔어요. 응? 나스닥 위주. IT 뭐 붐이었으니까. 앞으로 이제 나스닥이 많이 갈지, SM 저기 뭐야 다우지수가 많이 갈지, 러셀 2000 주서 상대적으로 많이 갈지 지켜보자고요. 근데 이 당시에 중소형주도 많이 갔다. 기술주가 많이 갔다는 거는 뭐예요? 중소형주도 많이 갔다는 얘기예요. 응? 많이 갔다니까. 지금도 믿으시라니까. 간다고요. 근데 반도체가 계속 가겠냐고. 반도체가 어떤 거는 뭐 바닥 대비 10배, 20배씩 올라와 있는데 그걸 계속 올리겠어요? 응? 개미들한테 떠넘기고 다른 거 올리겠지. 이때도 그랬어요. 이때도 이렇게 하면서 판이 바뀌었어요. 아시겠죠? 판이 바뀌었다고. 지금도 이제 그런 판이 벌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엔비디아하고 반도체하고 AI는 트럼프 정부의 그게 아니에요. 핵심 저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AI, 뭐 반도체 이거는 누구의 작품이에요? 바이든 정부 때 작품이잖아. 정권이 바뀌면 주도주가 바뀌게 돼 있는데 전쟁이다 뭐다 시끄러우니까 그때 한 번 더 땡겨버린 거야.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주도주나 이런 거 바뀔 겁니다. 네. 그러나 어쨌든 오늘은 일단은 반도체 위주로 반등이 세게 나온 건 맞아요. 왜? 낙폭과대가 심하니까. 그래서 이게 트럼프가 앞으로 이제 금리 인하를 많이 할 거예요. 트럼프 일기 때 본인이 겪어봤잖아. 연준호장 잘못 뽑아가지고 생고생도 해봤고, 그죠? 네. 이런저런 많이 겪었기 때문에 요번에 준비를 많이 했다고 보시면 돼요. 트럼프에 대한 호불호가 많이 갈리실 텐데, 뭐 일단은 그건 맞잖아요. 뭐 지금 이란, 뭐 베네수엘라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전쟁을 할 때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를 잘 보세요. 2월 28일 날 시작해서 4월 초에 휴전할 때까지 그러니까 40일 정도? 네. 40일 정도 대충. 네. 군사 공격은 40일 정도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한 달 넘게 이제 휴전을 하다가 최근에 미친 듯이 퍼본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 이제 쫄아가지고 이란이 항복한 거예요. 이제. 아, 더 이상 버텼다가 다 죽겠다 싶으니까
항복한 거예요. 항복이에요. 응? MOU 체결이 아니고 MOU 같은 소리하고 있네. 희한한 단어를 다 봐. 전쟁 쪽에서. 항복한 거예요, 이제. 그리고 그리고 나서 딱 바로 뭐 올렸어요? 이 사진 올렸잖아.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만났을 때 둘이 산책하는 거. 이거 왜 올렸겠어요? 그죠? 이러고 있더라고. 재밌는 사람이. 그래서 오늘 대북주도 급등하고 막 그랬던 거예요. 응? 저렇게 해놓고 저렇게 뭐 웃고 있는 사진 딱 올렸으니까 둘이 좀 대화를 하려나 보다 그러지만 못 온다고 또 잡아갈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아니면 좋게 좋게 말로 할 수도 있고. 근데 제가 알기로는 김정은은 미국하고 대화를 간절히 원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 배제하고 직접 얘기합시다. 실제로 트럼프 이게 출범하고 나서 그거 아세요? 북한이 미국을 자극하는 말 안 해요. 우리나라 보고는 맨날 뭐 남조선 어? 것들 뭐 어쩌고저쩌고 뭐 간섭하지 말라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친북 정치인들은 두 국가를 인정해야 됩니다. 또 이딴 소리 하고 있고. 그죠? 네. 근데 막 그러고 있는데 우리나라한테 함부로 대하는데 한민족 아니라고 그러면서 네. 미국을 절대 자극하지 않습니다. 북한. 그래서 대화 가능성도 좀 높다고 저에게 당하였다고 보죠. 네. 그 다음에 현 정부 지지율이 되게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네, 현 정부 지지율이. 그래서 그거는 그냥 참고로 알고 계세요. 정치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어쨌든 심각할 정도로 지금 현 정부 지지율이 아주 크게 떨어지고 있어요. 국민의힘이 민주당 저기 그 앞질렀던데 갑자기 선거에서 뭐 국민의힘이 이긴 건가요? 그냥 뭐 언론에서는 그냥 그래도 뭐 그 정도면 잘했다 이런 평가는 좀 있지만 이긴 건 아니잖아. 예. 근데 지지율이 왜 갑자기 역전이 됐어? 그것도 그 리얼미터라고 하는 그 구라미터 있잖아요. 리얼미터. 거기에서 그 정도 나올 정도면은 이따 저기 찾아보세요. 거기에서 역전됐다고 나오더라고. 국민의힘이 민주당. 희한하죠? 근데 그렇게 안 했어. 나중에 이거 좀 얘기할 게 있긴 있을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오늘 뭐 종전 이게 선언됐는데 재건수해주는 낮에 얘기를 좀 많이 해서 지금 짧게만 얘기할게요. 네. 하나도 안 가더라고. 수완세보틱스 이게 뭐야 이게. 아이고 이게 두비누무들 속상하시겠다 그죠? 네. 두비누무 제가 놀리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속상해서 그래. 이게 뭐야 이게. 아침에 응? 파셨어야 될 것 같아 그죠? 이게 뭐야. 그죠? 더 웃긴 거는 전쟁 끝났잖아요. 그럼 중앙에너비스 이런 게 폭락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제유가, 고유가 수혜주 이런 애들은 더 떨어질 때도 없어서 마이너스 한 3%밖에 안 돼요. 어, 바닥이니까 그 얘네보다 히림 이런 애가 더 많이 떨어졌어. 이게 재건수혜주 대장주였는데 말이 돼 이게 이렇게 끝났다. 아시겠죠? 참 전쟁 재건수혜주는 하지 마세요. 그거보다는 차라리 낙폭과대가 심한 대북주 들고 있는 분들 물타기 하시거나 없는 분들 좀 사놓으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차라리 북한 응? 앞으로 제가 그랬잖아요. 저 이란 전쟁 끝나고 이쪽으로 올 거라고. 여기만 정리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긴장하고 있어요? 시진핑이하고 김정은이하고 푸틴은 뭐 좀 마음 상대적으로 편할 거 같고 우리나라 정부 관계자들도 좀 피곤하겠지. 그거에 맞춰가지고 이제 주한 미국 대사가 오거든요. 미셸 스틸박이라는 분이 와요. 한국용으로는 박은주 씨예요. 70대 할머니이신데 오신단 말이야 그분이. 네. 노인분들은 타협이 잘 안 돼요. 힘없고 약한 어린애들한테 할머니 할아버지 되게 잘해주잖아요, 그죠? 근데 그 정치적으로 이렇게 딱 그 성향이 다르잖아요. 절대 그분들 타협 안 합니다. 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어르신들은 그죠? 네. 그래서 그분들은 타협을 잘 안 해요. 네, 무서워 그런 분들이. 네, 그런 분이 오시네 보니까. 미국 상원 청문회 통과하는 그 자리에서 한국말로 그랬대잖아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지켜보면 알겠죠. 그죠?
아무튼 그래서 재범수혜주는 안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오늘 그 궁금하시잖아요. 코스피랑 코스닥이랑 왜 차이가 났는지. 그 저기 부소TV 그 녹화방송 가서 보시면 아실 텐데 짧게만 얘기해 드릴게요. 오늘 코스닥이랑 코스피랑 왜 이렇게 차이가 심한지. 코스피는 5% 급등했는데 코스닥은 0.4%밖에 안 올랐잖아요. 왜 그러느냐? 이걸 보시면 돼요. 이거 3분 하나 얘기하고 끝낼게요.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1조 6천억을 샀거든요. 그죠? 근데 코스닥에서 1조 원을 팔았어. 1조 원을 팔았는데 어딜 팔았을까요? 되게 웃긴 게 전기전자에서 외국인이 코스피입니다. 전기전자에서 1조 원을 샀거든요. 근데 반대로 코스닥에서 1조 원 팔았잖아요. 코스닥에서 기계장비하고 전기전자에서 8조 한 7천억 원을 팝니다. 거의 대부분 여기서 매도가 나오는 거야. 얘네가 뭘까요?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기계장비가 다 반도체는 아닌데 오늘 그 외국인 순매도 상위 종목들을 쭉 보면은 코스닥에서 반도체 위주로 팔았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외국인이 코스닥에서는 팔고 있다니까 뭐를? 반도체를. 보여드릴까요? 잠깐만. 외국인이 오늘 거래소에서요. 삼성전자를 되게 많이 팔았어. 제일 많이 팔았어. 근데 2등이 누군지 아세요? 코스닥 반도체 기업이에요. 전체 2위가 3위가 HPS. 이거 저기 왜 반도체는? 밑에 보면 반도체 기업도 꽤 보이죠. 코스닥 쪽에 있는 데. 응? 많이 팔았다니까? 코스닥만 놓고 볼까요? 잠시만요. 코스닥. 어. 외국인이 오늘 가장 많이 판 종목들 순서에 되는데 반도체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 반도체 아니면은 뭐 로봇 이런 쪽 많이 팔았다니까. 사는 거 뭘 많이 사요? 바이오 쪽을 많이 샀어. 이 중에 더러 뭐 그 저기가 있긴 있는데 반도체 기업들이 있긴 있는데 양은 얼마 안 돼. 예. 이게 얼마냐면 90억 샀다는 거 90억. 여기서 90억이 큰 돈 아니잖아. 개인들한테 큰 돈이지. 그래서 그 외국인이 코스닥 쪽에 있는 반도체 이쪽을 많이 팔았어. 그래서 코스닥 지수 힘을 못 써.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흐름을 보면 알 수 있어. 코스피는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가냐? 오늘 반등 세게 나왔거든. 그러니까 이 반등은 하루 이틀 더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엔 하루 정도만 더 나오면 끝일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한 이틀 잡을게요. 대형주들이 낙폭이 심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반등 나올 거다. 그 얘기 해드렸잖아요. 그죠? 반등이 지금 종전이라고 하니까 더 세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반등이 대부분 나왔죠. 대형주들이. 근데 코스닥 쪽을 보시면은 알테오 시가총액 1, 2, 3위거든. 1, 2, 3, 2위부터 4위까지가 바이오, 2차전지, 2차전지, 로봇이잖아요. 급등했잖아요. 근데 이거 누가 까먹어요? 반도체 애들이 까먹고 있죠. 얘네들 반도체 아니에요. 여기 봐. 얘네들 반도체잖아. 폭락한 애들. 얘네들 때문에 코스닥이 흔들린 거예요. 뒤로도 보면 또 있어요. 뭐 PSK, ISC 반도체잖아요. 네? 아셨죠? 그러니까 반도체가 특정 대형주 몇 개만 올린다니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 일본 다 그런데 특정 몇 개만 올려가지고 반도체가 계속 가는 것처럼 그걸 보이는데 실제로 외국인들은 코스피에서도 많이 팔았고 이제 코스닥도 팔고 있는 거예요. 반도체는 이제 끝나요. 끝날 건데 이제 죄송합니다만 그게 몇 월 며칠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르니까 저도 얘기를 못 해드린 것 뿐인데 대형주 반등이 이제 어느 정도 세게 나오고 나면 그다음 어떻게 된다고요? 중소형주 쪽으로 돈이 넘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지난주에 본인이 갖고 있는 종목들 추가 매수 유효하다, 물타기 유효하다 그런 말씀 많이 드렸는데 지금도 유효합니다. 네, 유효해요. 반등이 전반적으로 많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대형주 자꾸 반등 나오는 거 부러워하지 마시고 네, 중소형주 위주로 계속 가세요. 아니 내가 대형주 좋은데 중소형주 하기 싫어. 그러면 대형주 하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대부분 재방송 듣는 분들은 중소형주 위주로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그렇게 해드려요.
대형주 그 낙폭에 따른 반등 나오는 거 잘못 잡으면은 답도 없어요. 네, 고생하시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맨날 하도 뭐 저 언론들 쓰레기다 뭐 욕 많이 했잖아요, 그죠? 이게 인간들이냐 그랬는데 하나 가네요 지금. 잘 가라 이것들아. 네. 다른 언론사도 좀 몇 개 좀 망했으면 좋겠는데 하나 가네요. 중앙그룹, JTBC, 그다음에 중앙일보. JTBC는 회생 신청, 중앙일보는 워크아웃 추진한답니다. 잘 가라. 응? 갈 때 저기 동아일보하고 조선일보, 경향신문, 한겨레, 기타 등등등 싹 다 데려갔으면 좋겠어. 쓰레기 같은 것들. 예. 큰 쓰레기 하나 치우네요. 네. 이런 식으로 가네요. 근데 언론사 망하는 거를 내가 거의 본 적이 없는데 우리나라에서 도대체 뭔 짓을 했길래 옛날부터 얘기가 나왔어요. 재무구조 안 좋고 뭐 되게 힘들다고 얘네들. 응? 뭐 더한 얘기도 있지만 그런 얘기까지 여기서 좀 그렇고 아무튼 뭐 뭐야 막 채권 등급 막 폭락하고 막 그러길래 이제 조만간 가겠다 싶었는데 갔네요. 네.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 그 시황 설명은 잘 해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주시고 그 오늘은 미증시가 크게 오를 거예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뭐 어디가 많이 올라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이후에 주도주가 바뀌냐 안 바뀌냐 그 다음에 미국의 채권 금리 가격의 변화랑 금리 인상 인하 여부 있죠. 그것만 확인하면 돼. 딴 거 보지 마요. 아 이거 어떻게 할까? 본인 계좌랑 본인 갖고 있는 종목 차트 열어보지 말라니까. 그러면 못 이겨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이 올라올지 안 올라올지는 뭐에 달렸다? 트럼프가 돈을 어떤 식으로 풀 건지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지금 막 뭐 인플레이션 때문에 막 금리 인상으로 막 갔잖아요. 이거 3일 만에 뒤집어질 수 있어요. 진짜라니까. 그 정도로 이 금리 인상 인하는요, 그냥 권력자 마음이에요. 금방 바뀌어.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시고 회복이 될까요? 되지 왜 안 돼? 네? 된다고 보시면 돼요. 네. 아까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잖아요. 미중 무역 전쟁이 터졌을 때, 코로나 터졌을 때 그렇게 폭락을 해도요, 손절 안 시켰다니까. 네. 근데도 다 수익 내고 나왔어요. 어떻게 그렇게 했겠어? 종목을 추천한 종목에 대한 자신도 있었고 수익 나는 거 있으면은 빨리빨리 그거 돈 또 수익 실현해가지고 그 돈 갖고 또 좋은 종목 사갖고 막 수익 내면서 버틴 거예요. 올라오면 또 다 또 돈을 막 돌리고. 응? 그래서 15년, 16년차다 지금 전문가 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벌써 끝났지. 네?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다고. 아셨죠? 힘드신 분들은 들어오시고 혼자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이빨 꽉 깨물고 참으세요. 아셨죠? 네네. 자, 내일 또 뵙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내일 저녁 8시에 또 뵙겠습니다. 네.